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명 군소음법이 제정돼 2022년부터는 조금 더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청량동, 마을과 맞붙은 공군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하며 엄청난 굉음을 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반복돼 주민들이 입는 소음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기절해져요, 갑자기. 매일 들으신데도 그러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또 생혈지게는.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수년에 걸친 배상 판결액이 1,000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수임료만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상받는데 지금 나오는 돈은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돈은 엄청 적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임료가 너무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은 피해 배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직접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종 공포됐습니다. 일명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소송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안은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는데 국방부는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서 2021년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소음 대책 지역 기준에 따라 첫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현재 대법원 판례의 배상 기준에 맞춰 적용될 예정으로 피해 주민들은 수임료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비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절차에 의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소송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으로는 소음 피해 지역에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 소음 측정망도 설치해 관리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월의 한 건물 주인이 대출 거래를 해오던 새마을금고의 횡포로 건물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고는 건물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금융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월 읍내의 한 상가 건물. 건물주였던 신정자 씨는 6개월 전 영월 새마을금고가 경매를 통해 자신의 건물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밀린 대출이자 4천만 원을 납부하면 경매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4천만 원이 들어오면 취하할 때 들어오는 순간에 취하를 막상 4천만 원을 납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매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약속 불이행은 물론 업무 처리도 뭔가 이상합니다. 영월 새마을금고가 발부한 확인증에는 신 씨가 작년 11월 19일 수표 3,900만 원을, 21일에는 현금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거래 내역서에는 열흘 뒤인 30일에 입금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금액도 4천만 원이 아닌 3,490만 원만 입금됐습니다. 51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경매 취하하려고 경매 비용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자하고 그동안 밀려있던 비용하고. 경매를 중단하기는커녕 신 씨가 낸 이자를 경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말 잠 안 자고 안 먹고 벌은 돈인데 내가 이 은행에 말려서 마지막 희망이 이 방송의 힘을 빌려서 내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 경매로 팔린 뒤 새마을금고가 법원에 신청한 채권 배당금도 석연치 않습니다. 대출 원금은 1억 8천만 원인데 9개월 동안의 이자가 1억 3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율 7.8%를 적용한 정상이자의 13배, 법정 이자 한도 24%를 적용한 것보다도 4배가량 많습니다. 해당 건물 부지는 영월 시네마와 관풍원은 물론 경찰서 등 각종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영월읍 최고 노른자 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있을까 저것도 모르겠는데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 같아요. 신 씨는 영월 새마을금고가 약속을 어기고 경매를 진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금융기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의 투자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발전 기업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석탄 발전소 투자비는 전력 판매 단가에 반영해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기업들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위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그룹이 3척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석회석을 캐낸 곳에 2,10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항만 시설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는 발전소 건설에 4조 9천억 원이 들어간다며 정부의 투자비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발전소가 사업자 선정 당시 정부에 제출했던 금액은 3조 3천억 원, 6년 사이 1조 6천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측은 환경설비와 해안 침식 저감 시설 등을 강화하면서 투자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 용역을 거쳐 산정한 표준 투자비는 3조 8천억 원, 회사 요구액보다 1조 1천억 원 적습니다. 강릉에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투자비는 5조 6천억 원, 이 회사는 표준 투자비와 1조 8천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발전 기업들이 주장하는 비용을 투자비로 고스란히 인정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며 신규 건설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라든지 전력당국이 민간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과잉 보상을 해주고 공정하게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소송을 비롯해서 모든 저희가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제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인 GS동해전력은 배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투자비로 인정해달라고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첫 국제선 취항이 26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양양국제공항에서 플라이강원 양양,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첫 취항해 매일 한 차례 정기 운항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베이 노선에 투입되는 2호기는 1호기와 같은 보잉 737-800기종으로 오는 16일쯤 인수됩니다. 원주시가 따뚜 공연장 명칭 변경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모두 143건이 접수됐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소관부서 1차 심사를 거쳐 제안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 따뚜 공연장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뚜 공연장은 2006년 건립 이후 원주 따뚜 축제장으로 사용되면서 이름이 붙여졌고 축제가 댄싱 카니발로 바뀌면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다문화 가정학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15만 6천여 명으로 2017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7년 3,800여 명이던 다문화 가정 학생은 올해 4,400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해 2017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모 출신국별로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고 필리핀,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초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 배치 관련 학부모 설명회가 내일 원주 교육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 분산 배치 계획과 통학버스 운행 계획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분산 배치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790여 명의 초등학생을 동화와 문막, 무실초등학교 등 5개 학교로 분산 배치하고 기업도시와 해당 학교 간 통학버스가 운행됩니다.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오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